1780년 미국 뉴잉글랜드에서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역사의 암흑의 날이라고 기록된 바로 그날인데요. 이게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굉장히 극적인 묘사잖아요. 이 예언이 과연 어떻게 18세기 미국에서 현실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예언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첫 번째 사건은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으로 해석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 즉 해가 검어지는 현상은 당연히 1755년 이후에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마침내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는 바로 그날이 찾아옵니다. 네, 바로 1780년 5월 19일 뉴잉글랜드 암흑의 날입니다. 이 사건은 예언의 시간 순서에 정확히 들어맞죠. 대낮에 뉴잉글랜드와 캐나다 일부 지역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그 어둠이 다음날 밤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사람들의 눈에는 대체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당시 목격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따라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암흑이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당시 판사였던 사무엘 필립스 세비지의 기록을 보면요, 오전 10시쯤 하늘이 창백한 사과즙 색깔에 밝은 초록색이 섞인 듯한 아주 기묘한 빛을 띠기 시작했대요. 이게 바로 곧 닥쳐올 전례 없는 어둠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순식간에 모든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한낮인데도 촛불을 켜야 겨우 뭔가를 할 수 있었고, 동물들은 밤이 온 줄 알고 전부 우리로 돌아갔다고 해요. 새들마저 저녁 노래를 부르고는 조용해졌답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다 멈춰서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암흑은 그날 밤을 넘어 다음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한 문장에 잘 드러나 있어요. 매사추세츠스 스파이라는 신문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재앙에 빗댄 거죠. 이게 그냥 좀 어두운 날씨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공포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 현상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물리적인 어둠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영혼을 뒤덮었던 그 깊은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뉴잉글랜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그들에게 검은 태양과 핏빛 달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심판의 날의 징조와 정확히 똑같아 보였던 거죠.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끝이 왔다고 믿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코네티컷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아브라함 데번포트가 남긴 이 말은 정말 유명하죠. 동료 의원들이 공포에 질려서 의회를 멈추자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러니 촛불을 가져오시오. 이 일화 하나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공포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탐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무엇이 대낮에 뉴잉글랜드의 빛을 전부 빼앗아 갔을까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습니다. 일식이나 해성통과 같은 천문학적인 원인일 거다, 아니면 저 멀리서 화상이 터진 거다, 이런 지질학적 원인들이었죠. 하지만 어둠이 하루 넘게 계속됐다는 점, 그리고 당시 기록과도 잘 맞지 않아서 이 이론들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설명은요, 바로 여러 자연현상이 정말 절묘하게 겹친 완벽한 폭풍 시나리오입니다. 자, 첫째, 당시 농지를 만들려고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둘째, 하필 그때가 소빙하기라고 불릴 만큼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셋째, 5월이 되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땅은 아직 꽁꽁 얼어 있었겠죠?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땅 위를 지나가면서 아주 짙은 안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거죠. 산불에서 나온 그 엄청난 연기와 재가 이 짙은 안개 속에 그대로 갇혀버린 거예요. 태양을 완벽하게 가려버리는 거대한 장막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산불이 원인이었다는 가설은 여러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공기 중에서 강한 그을음 냄새를 맡았다고 해요. 받아놓은 빗물에서는 검은 재랑 불탄 나뭇잎이 발견됐고, 강 표면에도 검은 찌꺼기가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신문기자들 역시 뉴잉글랜드 곳곳에서 숲이 불타고 있었다고 보도했죠. 여기서 핵심적인 기상현상이 바로 이류 안개입니다.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혹독한 겨울 때문에 5월인데도 여전히 차갑게 얼어있던 땅 위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훅 불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급격히 식어서 아주 짙은 안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개가 바로 산불 연기를 가두어버리는 뚜껑 역할을 한 셈이죠. 자, 해가 검게 변한 현상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또 다른 부분, 온 달이 피같이 되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그날 밤에 미스터리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암흑의 날, 그날 밤 마침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달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핏빛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암흑의 날, 바로 전날 밤에 18세기 최대 규모의 부분 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늘에는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아주 밝은 달이 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은색으로 환하게 빛났어야 할 달이었죠. 정답은 바로 빛의 산란 효과에 있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매일 보는 저녁 노을과 같아요. 대기 중에 연기나 재 같은 미세한 입자들이 많아지면 파장이 짧은 파란빛은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파장이 긴 붉은 빛만 우리 눈까지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암흑의 날 밤 대기를 가득 채웠던 산불 연기가 바로 이 거대한 붉은색 필터 역할을 해서 달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과 과학적 원인들을 다시 처음의 예언과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과학은 과연 이 예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자료는 아주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산불과 안개라는 과학적인 설명이 예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이 어떤 방법으로 그 예언을 이루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이라는 해석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모든 조각이 정말 놀랍도록 딱 맞아떨어집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묘사는 산불 연기와 이류 안개가 태양을 가린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고요.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은 대기 중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첫 번째 사건으로 지목된 리스본 지진 이후에 일어났죠. 따라서 이 자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뉴잉글랜드의 암흑의 날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예언이 바로 미국 땅에서 성취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예언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